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을 정수지 아나운서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랐던 종목도 하락으로 바뀌고 하락했던 종목은 낙폭을 더 크기도 하고 좀 예측할 수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매일경제TV가 추적과 함께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D-Day를 맞았죠. 언팩 행사를 국내에서 합니다. 이에 따른 소식들 그리고 반도체, IT, 휴대폰 섹터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요. NH투자증권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변동폭이 정말 큰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나름 견조하다라는 점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일단 오늘 삼성 이야기 구체적으로 좀 해볼 것 같은데 주제부터 보시죠. 오늘 주제는요. 베일을 벗는 갤럭시 언팩 행사입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볼 거고요. 자, 먼저 그 전에 저희가 큰 그림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2분기에 스마트폰 관련주 실적부터 좀 리뷰해 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일단 스마트폰 출하 자체가 좀 낮아졌고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뭐 몇 개 업체들 빼고는 다들 이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보는 거는 하반기에 작년 대비해서는 회복을 좀 할 거라고 보긴 하는데 뭐 삼성전자나 중국 관련된 업체들은 부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나마 이제 애플 관련된 업체들은 판매가 그래도 양호할 거로 보기 때문에 뭐 그쪽 관련된 몇 개 업체들 빼고는 일단은 좀 당분간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회복은 언제쯤 기대해 보면 좋아요? 일단 내년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한숨이 너무 깊으셨는데 내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PC나 이제 TV 이런 시장처럼 계속 좀 많이 이제 정체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려면 뭔가 이제 크게 하드웨어가 바뀌거나 새로운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 사실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냥 전반적인 매크로가 개선되는 것만 이제 사실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이폰 15 이게 또 출시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기사 하나를 어제 나온 걸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에는 땡큐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 관련된 전망 좀 어때요? 지금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연된다고 하면 한 1주에서 2주 정도 최대 이제 지연될 거라고 보고 뭐 크게 이제 한 달이나 이렇게 2달까지는 지연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유가 그 부품 쪽에서 지금 일부 업체들이 약간 수율 문제가 있고 뭐 국내 관련된 LG 이노텍이나 이런 회사는 아니고 그 중국 업체들이나 일부 이제 아시아 쪽 밸류체인 쪽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양산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뭐 크게 이제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땡큐라고 하는 거는 그 뭐 스마트폰에 반사 수혜가 있다기보다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공급을 아이폰 쪽에 하고 있거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약간 이제 아직 일부 그 모듈 승인이 안 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물량이 좀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 삼성이 땡큐라는 의미였군요. 네. 아이폰 15 결국에는 이 1주건, 2주건 좀 지연이 된다면 출시가요. 부품사들은 중국이라고는 하지만 잘 모르는 분들은 국내 관련 부품사에게도 문제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심리예요. 네네. 그래서 주가도 좀 최근 조정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비중 축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정 시가 오히려 매수 기회일까요? 일단 저는 뭐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1주, 2주 정도 밀린다고 하면은 3분기 실적이 4분기로 좀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겠지만 어차피 지금 뭐 한 분기 보고 사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기회라고 보고 있고 국내 관련 업체들도 사실 뭐 수율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아이폰 수요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 그나마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나 뭐 중국 업체 대비해서는 아이폰이 잘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히려 빠지면 저는 뭐 출시 전에 이제 다시 더 담는 게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갤럭시 언팩 오늘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 어떤 거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일단 그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고요. 그거요. 지난번 출연 때 저한테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갤럭시, 아니신 분들은 아이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갤럭시를 쓰고 있고 살짝 사진을 봤는데 또 사고 싶더라고요.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모르겠어요. 이게 그 여성분들 중에 이제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이 약간 재평가된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실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제적 관념이 이제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고 폴더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플립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 뭐 나이가 좀 이제 어린 분들은 여전히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품이 그래도 잘 나오면 뭐 충분히 이제 판매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 여기서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원래는 크게 이제 항상 뭐 뉴욕 막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쵸. 뭐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제 솔직히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용 절감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최근에 이제 한국의 위상이 과거보다 이제 많이 커지기도 했고 네. 사실 미국에서 굳이 한다고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국내에서 하는 게 뭐 그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주가적으로나 어떤 뭐 산업적으로나 큰 의미는 일단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안드로이드 이 스마트폰 판매가 감소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번을 계기로 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마음이 있기는 해요. 네.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이런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질까요? 일단은 말씀드렸지만 이 하드웨어라는 게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이제 있다거나 아니면 네. 바꿀 만한 요인이 이제 있어야 바꾸는 건데 보여지는 부분들. 그렇죠. 뭐 보여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새로운 어떤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카메라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사실 어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바꾼다고 하면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유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도 사실 최근에 뭐 매크로 경제 상황이 좋진 않고 네. 뭐 내구성이 과거 대비해서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 사용하는 기간 자체가.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그 경제 매크로 상황이 좀 나아져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추가적인 뭐 폴더블 스마트폰이 좀 중저가까지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가 있다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조적인 저성장에 진입했는데 관련주 중에서 좀 돌파구 볼 만한 건 없을까요? 그 이제 그나마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품의 단가가 기존 대비해서 비싸기도 하고 여전히 진입 장벽이 좀 높아요. 그래서 KH바텍이나 뭐 세경하이테크나 파이nem텍 같은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인데 그런 업체들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폴더블 스마트폰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내년 정도에는 태블릿 같은 제품까지 이제 폴더블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XR은 사실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약간 출시를 지연한다는 뉴스도 있었고 뭐 애플도 내년 초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약해지긴 했지만 뭐 이런 새로운 제품들 이런 게 이제 나와야 그나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태블릿에서도 폴더블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태블릿 하면은 OLED 채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휴대폰과 TV 성장 둔화 속에 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OLED 디스플레이가 사실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위주로 많이 쓰였는데요. 이게 이제 애플이 아무래도 아이폰에 채용하면서 특히 이제 많이 빨리 성장을 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아이패드 프로에도 내년에 출시되는 게 지금 OLED가 탑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할 거고 네. 삼성전자도 지금 태블릿 제품이나 뭐 노트북까지도 지금 OLED를 탑재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대만이나 아니면 중국, 뭐 글로벌 업체들이 OLED 디스플레이를 기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 노트북, 뭐 PC 이런 데까지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비덴이 실적 발표 코앞인데 FCBGA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기판도 시장에서 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이 시장 흐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기판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BGA, 그다음에 FCBGA 이렇게 나눠볼 수가 네. 있는데 BGA는 보통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쪽이나 이제 이쪽에 많이 들어가고 FCBGA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서버 아니면 이제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FCBGA가 국내에서 보면은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이비덴은 일본 업체인데 글로벌 이제 1위 업체예요. 그래서 네. 하이엔드 서버급 이런 이제 최첨단 IT 쪽에 이제 들어가는 업체인데 이쪽은 지금 하이엔드랑 미드 로우엔드랑 시장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드 로우엔드 같은 경우에 이제 PC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PC가 수요가 코로나 때 한참 이제 좋았다가 그 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조금 이제 수요가 둔화됐고요. 근데 최근에 다시 회복하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약간 좀 회복하려고 하는 분위기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비덴 같은 업체들은 워낙 이제 그 서버나 하이엔드 쪽 비중이 높은 업체이기 때문에 네. 계속 양호한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그게 또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서버 쪽은 이미 계속 좋았지만 계속 네. 좋을 것 같고 PC나 이제 다른 쪽에 들어가는 기판 쪽도 이제 네. 회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PCB 관련주들도 한번 볼까요? 차량용 성장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더라고요. 관련주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시장 전망이요. 그 대덕전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업체가 차량용 그 기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아무래도 차량이 사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약간 그 공급 쪽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좀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까지는 차량용 기판이 약간 좀 슬로우한데 지금 3분기 이제 정확히는 8월 말에서 9월 정도부터는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뭐 전장이 확대되는 부분이나 뭐 차량 쪽에서도 수요가 다시 이제 개선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전장용 기판 시장은 양호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DDR5도 한번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시장도 본격화되는 거에 따라서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의견이요. DDR5는 그러니까 DDR4를 이제 넘어서 차세대 이제 메모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그만큼 이제 빠르고 더 많은 이제 대역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서버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덕전자 같은 업체들이 이거를 이제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처음 나온 이제 메모리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기존 대비해서 20-30% 정도 이제 높고 네. 서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은 계속 견조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대덕전자나 심텍 이런 기판 업체들이 수혜가 있죠. 좋습니다. 그럼 최선호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다양한 섹터 안에서의 어떤 흐름을 정리를 했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유망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으실까요? 네, 그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 네. 이제 중소형 업체인데 이 회사를 이제 지금 제일 선호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또 2차 전지가 워낙 그 변동이 심해서 같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본업은 원래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이제 많긴 하지만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이제 그쪽이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생산하는 OLED TV 쪽에 이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로. 근데 이제 그 OLED TV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특히 이제 1분기까지는 뭐 수요가 이제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네. 재고 조정을 많이 하면서 실적도 이제 안 좋았고 주가도 이제 사실 별로 재미가 없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하반기가 성수기다 보니까 OLED TV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로도 몇 번 나왔지만 삼성전자 쪽에서도 TV 쪽 패널을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받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더 좋게 보는 이유는 그 리튬 관련된 비즈니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이런 업체들이 리튬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맞아요. 이 회사도 몇 달 전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리튬 사업 진출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하는 이제 그 비즈니스고 국내 이제 업체들하고 지금 논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5년에 시작되는 거긴 하지만 뭐 본업만 해도 지금 회사가 원래 이 정도 이제 가치를 받던 회사고 리튬 관련돼서는 사실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아마 저는 좀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리튬의 가치가 이제 회사에 붙으면 충분히 이제 주가가 리레이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오늘은 그런 구간이에요. 그럼 최근 흐름, 오늘 빼더라도 최근 흐름 보면은 진입하기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왜냐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2분기부터 지금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하반기 내년까지도 이제 계속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TV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TV가 이제 이게 뭐 수요의 개선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새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연간 지금 한 550만 대에서 580만 대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200만 대가 새로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량이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가 이게 수혜가 다 있어서 네. 본업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 내년까지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업이 또 잘 되는 게 그렇죠.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튼튼한 기업이다라고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녹스 첨단 소재 하반기까지 좀 기대감 안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 관계상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다 보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 BM이 5% 오름권역, 에코프로가 2.7%가량 오름권역 보여줍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